안녕하세요. 제이스 이듀의 원장 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 11학년 2학기 혹은 12학년 첫 학기에 ACT, SAT 시험 치르고 대학에 성적을 내면 되지 뭐 벌써부터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테스트 옵셔널 이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도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 한 학부모님하고 저희 상담실장님하고 상담에서 11학년 둘째 학기인 4월 현재 ACT 혹은 SAT를 한 번도 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타주 학생인 것 같아요. 일리노이에서는 PSAT를 매년 4월 공립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치게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타주에서도 많이들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12학년 4월 현재 ACT, SAT 점수가 전혀 없다. 뭐 PSAT 점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셔널 메리트 안 받나 봐요. 그러면 그다음에 12학년 여름방학에 ACT, SAT를 공부를 해서 12학년 첫 학기에 시험 치르면 되지 왜 뭐 벌써부터 ACT, SAT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간혹 계세요. 예,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학부모님들께서는 미국의 입시 제도, 그다음에 입시 스케줄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쯤 요즘 수능을 치르죠.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시 스케줄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한국이 달라서 한국 스케줄대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될 텐데, 요즘 들어서 이런 학부모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 드릴 말씀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요즘 들어서 튜터들, 과목만 하는 튜터들, 특히 이제 영어 혹은 수학, 이제 한국에서 수학을 가르쳤다고 하시면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포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그 튜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 튜터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수학 튜터는 아직 다 안 배웠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잘하니 이 학생이 보통 11학년 한 첫 번째 학기 끝나고 두 번째 학기 지나서 수학을 조금 더 많이 배우면 ACT, SAT 훨씬 더 잘 치를 건데 뭐 하러 벌써부터 ACT, SAT 공부를 하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컨설팅 아닌 컨설팅처럼 아이들의 시험 스케줄, ACT, SAT 스케줄을 뒤로 미루는 튜터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제가 많이들 전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들이 하소연을 받는 부분이에요. 시험 치르지 말라 그래서 11학년 둘째 학기, 봄학기까지 기다렸다가 3월 SAT 쳤는데 완전히 망했다. 이거는 원하는 점수가 아니다. 이거 어떡하냐. 뭐, 한 몇백 점 모자란다.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GPA는 좋은데 왜 이렇게 나오냐. 뭐, 그래서 원서 마감 전까지 시험 점수 올릴 수 있겠죠. GPA는 퍼펙트인데 뭐 ACT, SAT 점수가 완전히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상담을 저희한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고요. 심지어 가장 많이 전화를 받는 때가 언제냐면 6월 말, 7월 초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6월 8일, 10일 전후해서 6월 8일이나 혹은 10일 전후해서 ACT가 있어요. 아직 일리노이에서 ACT를 선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셔서 ACT가 6월 8일, 올해 6월 8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6월 10일, 8일 전후에서 ACT가 있는데, 이 ACT 시험을 치르고 열흘 내지 2주를 기다려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점수가 안 좋다. 점수가 안 좋은데 뭐 제이스하고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전화가 이때 정말 많이 와요. 6월 말 7월 초. 근데 저희 썸머 캠프가
아시다시피 언제 시작을 하냐면 6월 10일 날 시작을 해요. 6월 10일에 시작을 하고 보통은 서머 캠프가 저희 시작할 때쯤은 완전히 풀이에요.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ACT, SAT 클래스를 작년에만 ACT, SAT 클래스를 5개를 레벨별로 돌렸는데 이게 완전히 만석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이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는데, 요즘 들어서 시카고 노스 서버브에서 이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다 보니 이 학생들이 피해를 점점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12학년 여름방학 때 ACT, SAT를 준비하는 게 진짜 좋은 대입 전략인지 저희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캘린더를 준비를 했어요. 이 캘린더는 지금 4월 달을 제 얼굴이 가리고 있어서 이걸 그 화면에 영상을 잠시 끄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주잖아요. 4월 중순, 이제 후반을 달려가는 4월 중순, 4월 19일인데 영상 올리는 날이 4월 19일인데 대부분의 미국 대학의 EA나 ED 마감,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EA나 ED는 합격률이 보통 3배, 4배 정도 높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합격률을 3배 이상 높이는 방법. 예. 그게 이 조기 전형 지원을 하면 돼요. 조기 전형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거가 거의 대부분 상위권 대학은 11월 1일이 마감이다. 그다음에 간혹 11월 15일인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4월 19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 11월 1일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아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5일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조기 전형 원서 마감 전까지 지금 195일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한 100일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럴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5월 6일에서부터 5월 17일까지 뭐가 있죠? AP 테스트가 있어요. 지금 11학년 학생들일 경우에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AP 시험 막바지 준비 중이에요. 뭐 캘BC가 됐든 AP 랭, AP 리시 됐든 뭐 어떤 과목이 됐든 FRQ 라이팅 하고 막 객관식 문제 풀고 각기 수업에서 AP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상위 대학일수록 이 AP 성적이 중요해지니 지금 4월서부터 5월 17일까지는 AP 테스트의 전력을 다해야겠죠. AP 테스트의 전력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 AP 테스트가 끝나면 ACT, SAT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위치해 있는 시카고 노던 서버브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여기가 파이널이에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여기가 파이널이에요. GPA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GPA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 파이널을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이 파이널을 잘 봐야 되니 지금 AP 시험이 끝나더라도 파이널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고. 뭐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매그넷 스쿨들, 그 매그넷 스쿨들은 저희보다 한 2주 느린 걸로 알고 있고, 뭐 타주에는 조금 여름방학이 빠르다 그러면 저희보다 한 2주 정도 여름방학이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월 1일 SAT, 요게 SAT고요. 그다음에 파란 서클이 ACT예요. 그럼 6월 1일, 6월 8일에 있는 ACT, SAT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러면 AP하고도 걸리고, 그다음에 학교 파이널하고도 걸리니 이게 조금 그렇게 돼요. 그리고 6월 10일이 저희 서머 캠프 시작이에요. 저희가 8주 동안 서머 캠프를 하는데 서머 캠프가 시작이고 서머 캠프 중간에 7월 13일 날 ACT가 있죠. 7월 13일 날 ACT가 있고 그다음에 8월 24일 날 SAT가 있어요. 이 8월 24일 날 있는 SAT가 굉장히 좋죠. 기회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서머 캠프 끝나고 거의 붙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일주일에 3번, 3시간씩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여기서 시험 보면 결과가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9월 14일 ACT가 있어요. 9월 14일 ACT가 있고 요 시험도 저희 학생들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잘 하니. 그다음에
10월 5일 SAT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26일 ACT가 있어요. 그리고 ED 마감이 1일이에요. 자, 그러면 6월 10일 날 시작하는 저희 서머 캠프서부터 EAD 마감까지 얼마 남냐 하면 135일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가 보통 저희가 있는 시카고 서버번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개학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개학이 요 근처에서 개학을 하게 되면 개학하고 나서 EAD 마감까지 며칠이 남냐? 보통 한 70일에서 60일 정도 남아요. 그럼 이 70일에서 60일 남는 동안 ACT, SAT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고등학교 개학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레코멘데이션 받아야죠. 그 다음에 카운셀러 만나갖고 원하는 지원할 대학 선정해서 그 대학 리스트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네이비앙스를 통하든 third party 프로그램을 통하든 해서 그 각 대학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 주제 뽑아서 서플리멘털 에세이 써야 되죠. 커먼 앱 에세이 써야 되죠. 너무 할 일이 많은데 70일, 60일 동안에 ACT, SAT하고 그것들을 다 같이 해서 원서를 지원을 한다? 11월 1일 전까지? 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숨이 찰 정도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 12학년 여름방학 때 ACT, SAT를 준비를 해서 12학년 첫째 학기에 그거를 시험을 쳐서 집어넣는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11월 2일 SAT 대학 측의 양해를 구하고 이 점수를 받아주는 대학도 있어요. 조기 전형에 이 점수를 받아주는 대학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깜깜이 지원을 하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가 이게 원하는 점수인지 내도 될 점수인지 모르고 무조건 바로 대학으로 직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리고 12월 7일, 12월 14일 SAT, ACT는 이 점수는 조기 전형에 못 쓴다. 왜 그러냐면 보통 조기 전형 EAD 합격자 발표일이 여기 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합격자 발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딸랑 개학 이후에 한 50일에서 7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ACT, SAT 보고 다른 거 다 준비해서 지원대학 선정하고 그 ACT, SAT 점수로 지원대학 선정하고 원서 쓰고 그다음에 에세이 쓰고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기 전형하고 레귤러 여기가 레귤러 많은 대학들의 레귤러 마감일인데 레귤러 마감일이 뭐 12월 31일인데도 있고 1월 3일인데도 있어요. 많은 최상위 대학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사실은 조기 전형하고 딸랑 한 달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 전형이 뒤로 많이 밀려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학년도에 ACT, SAT를 시험을 보고 그 점수로 대학을 낸다. 너무 바빠지다 보니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학생들의 확률이 많이 적어요. 많이 적어요. 원하는 점수를 여름방학 때, 12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서 조기 전형 마감 전까지 점수를 얻기는 매우 바쁘고요. 이게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지원대학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지원대학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름방학 이후에 나올 ACT, SAT 점수를 가지고 희망하는 ACT, SAT 점수를 가지고 지원대학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돌이킬 수 없어요. 뒤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옵션 할 때 많이 늘었어요. 아예 안 되면 테스트 옵션을 하지. 근데 지금 내년에는 테스트 옵션을 하는 학교가 최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줄었죠. 점수 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ACT, SAT 공부해서 조기 전형 마감 전까지 원하는 점수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학년 학생들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늦어도 11학년 첫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원하는 ACT, SAT 점수 확보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11학년 둘째 학기 스프링 세메스터 들어오면 AP하고 맞물려요. 아까 보셨잖아요. AP 테스트 치는 마지막 날, AP 테스트 시작하기 전주 토요일에 SAT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12학년 둘째 학기가 들어오면 AP 테스트 시험하고 맞물려 버려요. 12학년 둘째 학기 첫 시험이 3월, 그다음 시험이 5월이잖아요. 맞물려 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1학년 첫 학기 이전에 원하는 ACT, SAT 점수를 확보를 해야 그 점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AP 테스트 치르고 안정적으로 여름방학 동안에 지원하는 학교 선정하고 그다음에 에세이 쓰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11학년 첫째 학기 끝나기 전까지는 원하는 ACT, SAT 점수를 확보를 하도록 추천을 드리고 이게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옛날하고는 달라요. 원하는 시험 점수만을 대학에 보낼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SAT가 스코어 초이스 맞죠? 이거를 시작한 게 꽤 오래됐어요. 2009년일 거예요. 2009년에 원하는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ACT는 원래부터 원하는 점수만을 낼 수 있었고, 요거를 SAT에서 대대적으로 우리도 원하는 점수만을 대학에 보낼 수 있어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 게 2016년도에 SAT 개편되면서부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SAT를 많이 치르는 주가 동부주, 서부주들인데 캘리포니아가 고등학생 수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에 올스코어 스쿨들이 많았어요. 올스코어 스쿨이 뭐냐면 뭐 여태까지 치른 ACT, SAT 시험 점수를 모두 다 원하는 대학들이 올스코어 스쿨인데 이 캘리포니아 근처에 올스코어 스쿨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올스코어 스쿨을 원하는 학생들의 그 테스트 스트래티지는 조금 달라요. 올스코어 스쿨을 원하는 학생들의 테스트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공부를 11학년 2학기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찍 시작을 해서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그때 시험을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하는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을 여러 번 보더라도 학생들한테 불이익은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올스코어 스쿨을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으면 스트래티지를 다르게 잡는 거예요.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일찍 시작하고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원하는 점수가 실제 시험에 가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나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지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스코어 스쿨을 요즘 테스트 옵셔널로 올스코어 스쿨이 많이 줄기도 했고 올스코어를 원하는 학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올스코어 스쿨은 내 드림 스쿨이다 하면 그런 스트래티지를 택하는 거고 일찍 공부를 시작을 하되 모의고사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실제로 나가서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실제로 실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뭐 올스쿨 스쿨이 아닌 경우, 원하는 대학이 올스쿨 스쿨이 아닌 경우에는 일찍 시험 시작해서 일찍 끝내면 좋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first sitting에서 뭐 몇 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하다?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원하는 점수만 뽑아서 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팅에서 만약에 ACT 36점이 나왔는지 세 번째 시팅에서 ACT 36점이 나왔는지를 대학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시험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옛날 2009년도, 2016년도 이전 스트래티지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옛날 그 올드 스쿨의 컨설팅 느낌이 나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것이 요즘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나온 GPA와 ACT, SAT 점수를 가지고 커먼 데이터셋 각 학교별 레이뱅스 기준으로 지원대학 선정하고요. 지원대학 선정하고 스프레드시 만들어서 뭐 ED는 여기 넣을 거다.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은 여기 넣을 거고 EA는 이 학교를 쭉 넣을 거고 그다음에 레귤러 만일에 대비해서 레귤러 학교를 선정하고 그거를 가지고 커먼 앱 시작해서 커먼 앱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작성하고 그다음에 서플리멘털 에세이 작성하고 서플리멘탈 에세이가 보통
뭐 빠르면 6월 말, 한 7월 초 요렇게 각 대학별로 서플리멘탈 에세이 그 프롬프트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최대한 준비를 일찍 시작하고 그다음에 에세이는 오래 정성을 들여서 쓴 에세이가 티가 나요. 그러니까 에세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학년에 원하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나오기를 바라는 ACT, SAT 점수를 가지고 지원 대학을 선정하면 만약에 안 나올 경우는 큰일 나니까 미리미리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미 중서부 교차로 칼럼 8년 동안 매주 쓰고 있는 교차로 칼럼이고요. 요거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요거 칼럼에서 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요번 영상에 맞는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커먼 데이터셋의 학생 선발 기준, 뭐 GPA 지원 대학 선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걸로 지원 대학 일단은 선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거라서 저희 그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저희 칼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카고 교차로에서도 아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예, 저희 jsedu.com에 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한테 질문 서미트 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저기 버튼이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저희한테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